많은 분들이 재수술이라고 하면 수술이 잘못됐거나 부작용이 생긴 경우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수술 자체의 문제보다 처음부터 본인에게 맞지 않는 계획을 세웠거나 잘못된 기준으로 병원과 디자인을 선택해서 결국 수술을 다시 고민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코 성형 후 재수술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형치안센터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4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크게는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수술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경우. 사실 코 성형이 망했다기보다는 재수술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처음 수술할 때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계획한 경우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나 결과에 익숙해지면서 매부리도 깎을 걸, 복코도 해결할 걸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너무 화려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코만 놓고 보면 예쁜 코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얼굴 이미지나 전체적인 스타일에 어울리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어딜 가나 사람들이 자신의 코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높이를 낮추거나 뾰족한 코를 뭉퉁하게 하기 위해 재수술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가격만 보고 병원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수술 비용은 중요한 선택 기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격만 보고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일부 대형 병원인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을 수는 있지만 진료와 상담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가 않으면 환자가 원하는 방향이나 개인의 해부학적 특징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 성형은 단순히 코 높이를 높이는 수술이 아니라 얼굴 비율, 피부 상태, 코의 구조, 원하는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에서 가장 저렴한 수술이 결국 가장 비싼 재수술로 이어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디자인을 원하는 경우. 최근에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화려한 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진들은 보정이나 촬영 각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진의 모습을 그대로 원하는 경우입니다. 코는 사람마다 피부 두께, 코의 길이, 연골의 강도, 얼굴 비율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타고난 조건을 넘어서는 디자인을 무리하게 추구하면 결과가 부자연스러워지거나 단기적으로 재수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술 전 CT 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한 경우입니다. CT 검사는 단순히 촬영을 위한 검사가 아닙니다. 코 내부의 구조를 미리 확인하고 보다 정교한 수술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물론 수술 중에도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수술 전에 CT를 통해 비중격 상태, 휘어짐의 방향, 코 내부 공간 등을 미리 파악하면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할지 더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준비 과정이 수술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더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쁜 코보다 중요한 건 코의 기능입니다. 코는 미용적인 구조물이기 전에 숨을 쉬는 기관입니다. 아무리 예쁜 코라도 수술 후 호흡이 불편해지거나 비염이 악화되거나 비밸브 협착과 같은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좋은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코 성형은 디자인과 기능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예쁜 코를 만드는 것만큼 숨을 잘 쉬는 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 수술 후 재수술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을 정리하자면 처음부터 나에게 맞는 수술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경우, 가격만 보고 병원을 선택한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디자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술 전 CT를 통한 충분한 분석이 부족했던 경우, 이 4가지가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자인만 고려한 이쁜 코가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면서 기능까지 함께 고려한 건강한 코입니다.